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코코 성형외과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안면 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면 거상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 중에서 안면 거상 흉 없이 흉이 보이지 않는 절개, 채수 절개법을 이용해서 턱선을 교정하는 수술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안면 거상에서 피부 주름이 많고 얼굴 여부위가 세깅 처져 내려온다는 거죠. 이런 경우 또 그러면은 목 부위도 세로주름이나 피부가 아래로 처지고 중력방으로 처지기 때문에 주름도 생기고 이렇게 가로주름, 세로주름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주름은 얼굴 처짐은 이 중심부는 좀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결체조직이 결합되는 데가 많아서 이쪽은 아래쪽으로 처짐은 있어도 이제 이쪽으로 몰리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쪽 안쪽으로. 그래서 피부가 약간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식으로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약간은 이렇게 살짝 턱선 쪽으로 이렇게 몰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쪽 부위가 이렇게 쳐져서 내려온 이쪽 부위에 살이 이쪽으로 붙는 거겠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속에 유지인대나 고정인대나 뼈나 또 뼈하고 볼과 사이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이렇게 회전을 한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런 위쪽 부위보다는 간단하게 아래쪽 부위에 이렇게 이런 턱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아래쪽 이렇게 입가에 이렇게 생기는 걸 저울 위쪽에 메리오네트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입가선과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약간 심습부 살이라 그래요. 이렇게 심하면 심습부처럼 돼 보이거든요. 욕심꾸러기처럼. 그래서 이제 통통했을 때, 이제 통통하지 않으면 좀 그게 덜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뭉쳐서 인상을 나쁘게 하고 이미지를 흐리게 하니까 이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이 수술법은 여러 가지 이제 이걸 개선하는 수술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부담되니까 출퇴근이 가능한 수술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자, 수술은 이제 이쪽을 이렇게 당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피부를 안쪽 살과 박리를 하면 할수록 피가 많이 생기고 많이 붓고 출근을 빨리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리를 박리를 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절개는 하되 살과 안쪽 살과 피부를 분리시키는 것을 최소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신통하게도 쭉 이렇게 올라가져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실을 하도 많이 하잖아요. 실에 100배, 1000배, 만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요. 왜냐면은 실은 결국은 녹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없고 어차피 여기도 유지인대가 있는데 아무리 당겨도 유지인대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법보다는 오히려 간단한 절개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께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서운 이렇게 재앙적인 측면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걱정하는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수술들은 우리가 이제 해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래서 접근하면은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수술하려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절개창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 절개를 할게요. 이렇게 절개를 하는데 흉이 안 보여요. 이쪽 부위는 그 감쪽같이 낮게 되거든요. 이쪽 부위는 어떤 절개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개를 한 다음에 열어서 피부는 재가지 않아요. 들고 그리고 나서 아래쪽 이 부위에 약간만 열고 들어가요. 피부 밑에. 그리고 여기에 스마스층이라고 이렇게 갑니다. 스마스층이 이렇게 근데 여기서 끝나요. 스마스층 한 턱선에서 조금 이 정도에서
이렇게 스마트층이 목 쪽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 스마트층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수술법은 일종의 여러분들이 아는 누워서 잠자는 해먹 있죠. 해먹이 사람이 올라타면은 죽 처지고 다시 해먹을 다시 팽팽하게 잡아 당기면은 그래서 다시 해먹을 걸치는 듯이 팽팽하게 당겨주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해먹 수술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절개를 완전 절개를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간단히 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이제 간단한 해먹 수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열고 들어가서 이 근육 스마스층을 이루고 있는 목의 광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의 근육을 들어서 위쪽으로 당겨주는데 당겨주고 나면 어디를 고정해요? 그래서 여기에 근막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근막에 귀 뒤쪽에는 근막이 아주 단단해요. 그래서 여기에 고정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술이 끝. 수술 시간도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1시간 내에 다 끝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꼬매주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압박 그런 것도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여기 조금 열어놨으니까 이쪽 부위만 이렇게 좀 반창고를 좀 압박 살짝만 해도 되거든요. 하루 이틀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압박하고 출근은 한 3일 정도, 4일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뭐 무리한다면은 다음 날도 가능해요. 내가 여기를 조금 이렇게 좀 여기 마스크를 좀 쓴다든지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왜냐하면 별로 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을 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도 좋고 해먹 당기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방법을 한번 추천해 주시고 싶고 자 추천 받을 수 있는 연령대는 피부 처짐이 많지 않고 볼살만 처지거나 오히려 20대, 30대, 40대 오히려 이런 젊으신 분이 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가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절개산이 5cm 내에다가 이걸 많이 끄집어 당겨서 이쪽에다 묶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울잖아요. 그러면 울면 절개선이 넓어지는데 그렇게 피부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남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여기를 최소 절개로 닫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화가 다 돼야지 수술을 하는 방법이 아니고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나 조금 결과가 좀 확실한 것을 선택하시고 싶으시면은 이 방법 채소 절개 해먹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자 다시 그림을 가지고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절개 이제 채소 절개 채소 해먹 수술은 이제 절개 부위는 이쪽 귀 뒤에서 이렇게 귀 쪽으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만 절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절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리 여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스마스층 특히나 이제 목에 그 턱을 내리는 광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근육을 잡아 당겨주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당기면 이쪽 부위에서 피부 밑을 들어서 이쪽 박리는 이제 이 정도만 살짝 이렇게 박리를 해요. 박리 이 정도만 하고 그리고 이쪽 근육을 당겨서 이쪽 근막이라고 있어요. 또 이게 뼈 튀어나온 부위 있죠. 여기까지나 또는 이쪽 부위에 근막을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팽팽해져요. 그럼 목의 이중턱도 아주 좋아지고 심습부 살도 쭉 당겨오니까 심습부도 아주 좋아지고 그래서 간단히 수술하면서 박리도 없기 때문에 출혈도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과를 낸답니다. 자, 조금은 이제 수술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 좋은 점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작용이 뭘까, 단점이 뭘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단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릴게요. 얼굴 근육과 스마스라는 이제 약간의 지방성 결체 조직이에요. 그 위쪽은
그런 스마스층이라는 속층이 있는데 우리가 겉옷 입고 속옷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몸이 아래쪽에 또 몸이 있지만 뼈대 같은 몸이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하시면 우리가 수술하는 것은 이제 기존에 피부만 당기는 방법, 이렇게 미니로 이렇게 피부만 자르는 방법, 그 다음에 피부 들고 안쪽에 스마스층까지 해서 당기는 방법, 그리고 스마스 아래쪽 해서 몸에 있는 골막까지 들어서 골막 위까지 들어서 하는 수술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층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피부 들고 약간만 박리해서 스마스 속층을 당기는 거예요. 왜 스마스 층을 당겨요? 피부만 해서는 안 돼요. 피부는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세고 스마스를 당기지 않으면은 이런 졸 부위나 이중턱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스마스를 당겨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 종이로 따지면 여러분들 피부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피부는 가만히 있고 스마스층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 뭉치니까 원상복귀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때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사진을 보듯이 패딩, 우리가 패딩 보면은 이렇게 패딩에 누비선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누비선을 패딩에 누비 이렇게 누비를 해놓은 이유가 뭐죠? 알죠? 그냥 없으면은 여기 있던 거위털이 전부 아래로 쏟아져서 아래로 뭉치잖아요. 그래서 칸칸이 이렇게 붙잡아 놓는 거잖아요. 이것이 인체에도 있어요. 고정인대라고. 칸칸이 이렇게 속에 스마스를 팥뿌리처럼 스마스 피부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가 줄기는 파의 잎은 안쪽에 있고 뿌리는 피부 쪽으로 온다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퍼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시간이 지나면은 그 팥뿌리가 흘러내려요. 그런데 스마스를 당길 때 그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스마스를 전부 팥뿌리 자르듯이 스마스를 들고 팥뿌리를 잘라내는 거. 그때 이제 이게 딥스마스 리프팅이라 해서 제가 좋아하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딥스마스 리프팅 하려면 그러면 피가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누워 있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집 밖을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그걸 일상 복귀가 빨려면은 이 팥뿌리 같은 유지인대, 고정인대를 자를 수 없어요. 그러려면은 시간이 많이 이제 소요되니까.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걸 내버려 두고 놔두고 그대로 당겨서 오려고 하는 힘에 저항이 생겨요. 그래서 한계가 있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스층을 당겼기 때문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실내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체를 직접 이렇게 스마스를 팽팽하게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제약은 있지만 그래도 결과는 아주 좋다는 거. 이제 뭐 안면신경이 일부가 그 스마스 바로 밑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깊게 하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되지만 이쪽 부위에서 바로 바깥쪽에서만 잡아 당기는 거기 때문에 안면신경도 이렇게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여러분들 내가 억지로 찾아서 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단점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전한 수술이니까 꼭 여러분들 이 수술법에 대해서 한번 숙지하시고 고민이 되시면 상담하시고 그리고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채소 해먹 수술이다. 채소 절개 오페 수술법. 그래서 이 수술법은 단점이 거의 있지 않아요. 뭐 장점이 더 많고 단점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수술법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코성형외과 원장 조배정입니다.